이번 사연은 정말 모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사연자분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30대 남자입니다. 이혼한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잘했다는 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랑 아내는 제가 포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습니다. 이혼했지만 편의상 아내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아내는 통영 사람이었습니다. 전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단 요식업 준비 중이라 배우고자 위함이었고 2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아내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집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았습니다. 맨날 부대끼며 일하고 얼굴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았기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절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아서 계속 일을 했죠. 돌아와서 배워왔던 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아 잘 볼 수가 없게 되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여기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까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터라 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에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떨어져 있으니 저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러면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해주셨죠.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 준비했습니다. 진짜 돈 한 푼 없는 그 여자. 그래도 사랑했기에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감당한 게 아니네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주신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 다 끝내고 결혼 한 달쯤 앞뒀을 때 가게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여자 어머니, 장모님이었던 분이 연락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2,000 해드렸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갑자기 밥 먹다가 울었대요. 앞으로 여기서 살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요. 그거 보고 할머니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 예쁘고 사돈된 분한테 딸 뺏어가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해서 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엄마 생각하고 아끼면서 그냥 통영에서 일하지 굳이 아르바이트를 포항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통영에 아르바이트 자리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결혼하면 정말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결혼이며 다 지켜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결혼했으니 정말 효도해야지 생각했고 요새 말하는 대리효도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거 바랄 정도로 정말 다 해줬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대도하는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10시 마치는 거 알면서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냐며 트집 잡고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 주는데 적금 150 넣고 나면 택도 없다면서 꼬투리 잡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추석 때 저랑 싸웠다는 핑계로 통영으로 가버렸어요. 저한테 카톡 하나 남기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다음날 추석인데 당연히 할머니는 같이 오는 줄 알고 음식 준비하시고 첫 명절이라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별 낯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모님 아파서 급하게 내려갔다고 둘러댔는데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명절 딱 끝나니 올라왔더군요.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썩내니 원하는 바 이뤄서 그런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할 말 없었죠. 정말 열심히 잠 줄여가며 노력했는데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 메뉴라 그런지 가게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꼭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해보는 장사라 시행착오가 많았고 제가 부족했던 탓인지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죠. 일단 손해를 많이 본 터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타일 현장 데모도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배달 대행 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활비 좀 줄이자고 하니 무조건 다 채워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줄이냐고요.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했습니다. 딸도 태어난 상태고 또 임신했던 상태라 책임감이 강하기도 했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정말 결혼 후에 10원 한 장 안 벌어왔으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 다 친정해주고 내 돈으로 다 결혼했으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같이 돈 벌어줄 순 없어도 위로 좀 해주고 좀 같이 이겨나가길 바랬는데 말이죠. 정말 섭섭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10월도 없어서 좋아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10월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뻐하고 도와주고 혹시나 노인네들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들을까봐 10분 거리 사는데도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도 망설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힘들까봐 생필품 사실 때 같이 사서 주신다고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임신한 며느리 짐꾼 시키려 한다던 진짜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대로 걸리게 된 거죠.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습니다. 집도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가게 얻어주신 돈은 꼭 갖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도 알겠다고 했고요. 돈 있을 때 전략하자 싶어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무리해서 적금 든 거고 가게 접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꺼내 쓰려고 했어요. 곧 할머니 팔순이기도 하고 돈으로 드리면 또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저한테 줄 것 같아서 평소에 세발 전동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하셔서 그거 사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좀 달라 하니 만기 돼서 다시 적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빼봤자 상관없으니까 지금 빼자 하니까 자꾸 안 된다기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지 뭐하러 모으냐고 썩내니 그제서야 돈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갔냐고 하니 친정 도와줬대요. 아파트로 이사했다더군요. 얼추 2년 동안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참 진짜 황당해서 앞으로 돈 관리 제가 한다고 하니 뭐 궁시렁대길래 소리 질렀어요. 넌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진짜 땡볕에 개고생하고 집에 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일하는데 그런 거 생각이냐 해봤냐 하니 그러니까 가게 운영 잘하지 소리 지르기에 진짜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싹 무시하고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요. 며칠 뒤에 할머니가 반찬 좀 가져준다고 집에 가신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일하던 중이라 네 하고 어차피 애들 엄마 집에 있으니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니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들어가니 할머니 안 왔냐고 하니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반찬통 밖에 있냐 하니 잔다고 초인종 소리 못 들었대요. 말이 됩니까?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니 몇 번이나 누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뭐 목욕탕이나 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도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하니 그럼 요새 며느리들은 싫어한다 하셨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이혼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니 뭔 소리냐고. 그럼 애들은 어쩌고 자기한테 줄 위자료는 있냐며 난리치더군요. 모르겠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이혼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다. 너 여태 한 행동들 이혼사에 충분하고 어차피 다 내 돈으로 결혼한 거고 너 만나서 까먹으면 까먹었지 번 돈도 없고 모은 돈마저 털어갔으니 그 돈까지 받아내기 전에 그냥 그거 위자료로 생각하고 조용히 도장 찍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성 느꼈는지 미안하다고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한다고 하게 필요 없고 애들 키울 능력 안 되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라 하니 절대 안 된다 하기에 그냥 소전하자 하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가서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니 강아지가 고생 많았는데 그것도 몰랐다며 안아주셨습니다. 이혼해도 괜찮냐고 하니 네가 힘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며느리라고 눈치 보셨을 거 생각하니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제라도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뭐 줘야 할 위자료도 없다 하더군요. 3천만 원 가져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애들은 할머니가 통원시키는데 너무 죄송스럽지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른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걱정도 덜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걱정이 많네요. 그 여자는 뭐 후회한다느니 애들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다느니 밤만 되면 술을 먹는 건지 감성에 젖어 연락 오는데 애들 엄마긴 차단은 못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겹게 해주기만 했고 이해만 했네요. 장모님이었던 그분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집에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부자를 생각했는지 몰라도 딸이 주는 큰돈 넙죽넙죽 받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참 너무했어요. 이제 둘이 손 붙잡고 잘 살길 바랍니다. 뭐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